그러면 우리요 대칭 차집합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맞아요? 대칭 차집합은 연산 법칙으로는 적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림으로 푼다. 빗금 치고 두 번 겹친 부분만 쏙 빼버리면 대칭 차집합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고도 막 어떨 때는 연산법칙 써야 될 땐 그림 그리는 학생, 그림 그려야 될 땐 연산법칙 써야 되는 학생, 개념이 개판이 되면 그게 막 섞여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녀석요 조금 심화 유형까지도 아예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백이 좀 많죠? 맞아요. 자, 여백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의 구조는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빗금이요. 빗금이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어? 이거 좀 뭔가 와닿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요 그림 그려놓고요. 자, 받아 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는 대로 그림 그려놓고 받아 적습니다. 대칭 차집합 심화 문제 유형. 대칭 차집합 심화 문제 유형. 대칭 차집합 심화 문제 유형도 그림으로 푼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대칭 차집합 심화 문제 유형도 그림으로 푼다. 심화 문제 유형도 그림으로 푼다예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와, 얘는 대칭 차집합을 하고 거기에 3번 더 나가는 거예요. 얘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집합. 되겠습니까? 요 유형도 대칭 차집합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에다가 다시 땡땡 해놓고 얘는 어떤 마인드로 해석하면 된다? 대칭 차집합 문제를 잘 푼 후에 얘를 부정한다. 뭐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혹은요. 대칭 차집합 문제를 잘 푼 후에 요 녀석에 뭘 취한다? 여집합을 취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요런 유형의 문제. 뭔가 출제자가 나에게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줬는데 그 연산의 정의가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요. 대칭 차집합에서 한 번 더 꼬여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못 갔나요? 대칭 차... 잠시만. 우리 여기 하고 있는데 대칭 차집합. 예. 필기를 잘 보고 해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예.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배수집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집합.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다요. 교집합 문제가 나오면 쉽고 합집합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자. 이번이 수학 하반이죠? 네, 하반이네요. 가우스 n분의 x가 n분의 x일 때 뭐 샬라샬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요. 수학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은 개념이에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맞아요? 자, 개념을 안다는 건 뭐냐면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을 딱 준 거야. 우리는 이때 요 수학적인 기호를 뭐라고 불러요?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 애지.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알아요? 이 뒤에 가우스 기호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요런 말이 나와 있어서 가우스 기호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슬픈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나는 가우스 기호가 뭔지 알아요. 예. 모션은 모르냐? 아는 건 안다고 손들자. 예. 소민이 모르니? 기억이 안 나? 예. 알아요. 자, 이게 문제죠. 예.
지금 요 반이 선생님한테 수학 상을 들은 학생하고 안 들은 학생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개념이 돼 있는 학생하고 뭐 조개념은 뭐지? 완전 새로운 느낌의 학생들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우스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가우스를 복습하려면 여백이 좀 필요한데 여백을 어디를 쓰면 좋을까? 예, 우리 개념집요. 그 집합의 연산 맨 뒤쪽에 보면 19페이지 뒤에 그냥 여백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19페이지 뒤에 여백 하나 보이시죠? 예, 그 여백에다가 선생님이요. 가우스 기호는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론을 다 할 수는 없고 핵심 이론만 좀 간단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학적인 기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호예요. 이렇게 생긴 기호가 나와요. 그리고 수학 출제하시는 분이 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 뭐 요런 정의. 자, 주로 요 두 개의 정의를 이용해서 가우스 기호를 정의해요. 나중에 이게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이거 무슨 기호라고요? 가우스 기호예요. 가우스 기호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들 출제자가 정의를 주기는 줬어. 가우스 기호는 x, 예, 요게 x 죄송해요. 요게 x 하나 집어넣으셔야 돼요. 가우스 기호 안에. 예.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저 정의를 봤을 때 저게 무슨 말인지 아주 명확하게 인식이 돼요. 아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드럽고 찝찝한 느낌이 막 살아있어요. 좀 드럽고 찝찝하지? 왜 드럽고 찝찝하다? 부정이 있어서 그래요. 넘으면 x보다 넘나 봐 이러면서 x보다 넘나 봐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부정은 요 상태야. 맞습니까?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렵고 나쁜 정인데 둘 다 넘지 않는, 크지 않은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가우스 기호를 우리만의 정의로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위에 있는 문장이 나오면 가우스 기호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 때는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줄의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이와 같은 이 수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 가우스 3.2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3.2에 멈추는 거야. 그치?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몇이에요? 3이에요. 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가우스 기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기호 1.6은 몇일까? 1이 돼요. 예. 요거는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2.3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와요? 예, 마이너스.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버리면 되나봐 마이너스야 이러는데 얘 마이너스 3이에요. 왜? 마이너스 2.3은 여기 있거든요.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의 핵심 개념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가우스 기호라는 건 어떤 파워를 지닌 기호냐면요. 요 가우스 기호 안에 선생님이 똥 싸놨어. 더러워. 똥 싸놨어. 그런데 가우스 기호를 붙이면 얘가 뭐로 튀어나오냐면요. 특정 정수로 튀어나와요. 굉장히 강력한 정수화 기호예요. 보통 학생들이 가우스 기호를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해석이 안 돼서 머리를 막 싸매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정수라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기호는
땡땡이다. 뭐다? 정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 가우스 기호는 정수다. 그냥 가우스 기호는 정수이다.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기호의 가장 큰 핵심은 정수이다예요.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아는 기호 중에 이렇게 생긴 기호 있지. 뭐라고 불러요? 절대값 기호. 절대값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실수의 양수화 기호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이런 기호. 가우스 기호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실수의 정수화 기호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개념.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우스 x가 x일 때 이런 수학적 표현이 보여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내가 문제를 푸는데 지금 거기 비슷하지 않니? 선생님이 방금 거기 적어놓은 거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다. 얘랑 비슷한 그저잖아.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다? x는 정수일 때 라는 말을요. 수학에서 고등학교에선 이렇게 돌려요. x가 정수일 때. 왜? 얘가 뭔데? 정수. 맞나요? 얘가 정수지? x는 정수일 때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보여. 뭐라고 해석한다? 시작! x는 정수가 아닐 때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을 확장시켜서 가우스 n분의 x가 n분의 x일 때라는 수학적 표현은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 우선 1차적으로는 n분의 x가 정수일 때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얘는 다시 재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x가 n의 배수일 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요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x가 n의 배수일 때 요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예,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일 때 x가 n의 배수일 때. 일자 안 읽은 사람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시작!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일 때 x가 n의 배수일 때. 한 번 더.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일 때 x가 n의 배수일 때. 기억할 수 있을까? 네. 자, 요 정도 개념만 알아둘 거예요. 사실 가우스는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요 중학교 수학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절대값으로 난이도를 높여요. 이건 기본 유형이에요. 근데 그 유형을 가우스로 높여요. 얘는 중상급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절대값보다는 약간 더 수준 높은 문제 가우스 기호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공부해야 했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채워 넣으면 되겠죠. 글자를 좀 줄여야겠네.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집합,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자, 맨 위에다가 두 줄의 필기를 할 거예요. 두 줄짜리 필기를 할 거예요. 윗줄에 적어 놓습니다.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줄 바꿔서.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푸는 문제 중에서요, 집합 옆에요, 요렇게 숫자가 조그맣게 적혀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은요, 주로 두 가지 유형입니다. 16의 약수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양의약수입니다. 예, 요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의 배수집합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16, 32, 몰라 계산. 예,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집합이라서 얘는 쉽지만 얘는 어떠하다? 어렵다예요. 그래서 약수집합은 선생님이 별도로 달아주지 않겠지만 배수집합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다 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딱 봤더니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일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중학교 수학과 고등수학의 차이점은 뭐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x는 n의 배수일 때라고 노골적으로 준다면 고등수학에서는요, 그 똑같은 표현을 이와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 교집합은요, 굉장히 쉬워요. 얘는 2, 4, 6, 8, 얘는 3, 6, 9 이렇게 가지. 공통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6의 배수의 집합이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얘 보도록 하자. A의 8, A의 6의 교집합 구하려고 합니다. 얘는 뭐가 될까? 네, 24가 돼요. 그럼 봤더니 6은 2와 3의 뭐야? 최소 공배수예요. 24는 8과 6의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A의 M 교집합 A의 N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요, 수학에서 G를 최대 공약수의 약자로 보통 사용해요. G를 greatest. 그리고 L을 최소 공배수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A의 대문자 L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L은 무엇을 의미한다?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예요. 교집합은 이걸로 끝입니다.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이제 2번과 3번의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얘 한번 볼까요? 얘는 3, 6, 9 요런 배수지. 얘는 6, 12, 18 요런 배수지. 그런데 와, 얘하고 얘는 서로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A3이 큰 집합이야? A6가 큰 집합이야? A3이 큰 집합이에요. 맞습니까?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A3이 돼요. 자, A의 4와 A의 20은 포함관계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큰 집합이다? A4.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런데 3은 3과 6의 뭐예요? 최대 공약수. 4와 20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A의 M 합집합 A의 N은 뭐다? A의 G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예요. 자,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얘입니다. 합집합 같은 경우에 얘는 어때? A의 24와 A의 16의 집합은 포함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의 배수와 24의 배수는 포함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AM과 A의 N이 있어요. 그런데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등식으로 계산이 아니 되고요. 예. 다만 최대 공약수의 집합의 약수가 올 수 있어요. 약수의 집합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까놓고 말하면 뭐야? 얘는 계산 불능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합집합은요, 계산 가능인 경우도 있고 계산 불능인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자, 24와 16의 최대 공약수 구해봅시다. 8, 3, 24, 8이 16. 오, 최대 공약수 8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집합들은요. A8의 부분집합이거나 A4의 부분집합이거나 A2의 부분집합이거나 A1의 부분집합이야. 요런 언급만을 할 수 있다 해요. 자, 15와 24의 최대 공약수 구해봤어요. 3, 5, 15, 3, 8에 24. 끝났네요. 얘는 A3의 부분집합이거나 A1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까놓고 말하면 계산 불능이다. 그러므로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풀었는데 와우! 까다롭다는 합집합이 나왔어요. 자, 3과 4, A3과 A4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다? 계산 불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대상이 3개, 연산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 돼요. 자, A의 2, 3 최소 공배수 뭐 나와요? A의 6 되겠죠? 자, 합집합. 자, 얘는요 2와 4의 최소 공배수 몇입니까? 4. 얘 계산 가능해요? 불능이에요? 불능. 끝난 거예요. 얘는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얘는 어때요? 계산 가능이죠. 포함관계 있죠. 자, 얘는 뭐로 나와요? A2와 A4의 합집합은 A2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교집합 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A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합집합의 케이스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까지 조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될까요? 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카페 강의가 그대로 다 찍혀져요. 이 강의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러면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오면 애들이 드럽게 못하는 개념이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이 나와 있네요. A의 A 교집합, A의 B 집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요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부분집합 기호를 쓰시고요. 여기에 A에 K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묻는 거야. 야, 이런 구조의 식이 있어. 요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뭘까?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뭘까? 요런 질문을 해요. 자, 이와 같은 식의 구조가 보이면 이때 질문으로 나오는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K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출제자가. 그러면 K는 뭐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K는 A, B의 공배수예요.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A와 B의 공배수가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합집합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반대로 돼서 AK 이런 구조의 식을 문제에서 가끔 보게 될 겁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을 던져놓고 우리에게 질문으로 묻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 K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올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K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와 B의 누치가 이제 생기죠? 얘는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배수집합은요, 여러분, A의 1하고 A의 3이 있어.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A의 1이 더 큰 집합이에요. 그죠? A의 2하고 A의 4가 있으면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A의 2가 더 큰 집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작은 숫자가 올수록 큰 집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이제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더 큰 집합이래. 그러면 이 A와 B보다 K가 어떨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좀 작은 수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작은 수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 라인이에요? 최대 공약수 라인이에요? 최대 공약수 라인이죠? 예, A, B와 공약수가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출제자가 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수 구해볼래? 이러면 뭐 구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큰 수 구해볼래? 이러면 뭐 구하면 되겠습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배수집합 라인에서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작고 얘가 크대. 그러면 이 숫자는 AB보다 큰 수일 것 같아? 작은 수일 것 같아? 큰 수일 것 같지? 크게 만들려면 공배수 라인이다? 공약수 라인이다? 공배수 라인이다.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수 구해볼래? 최소 공배수.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엄청 중요하죠? 집합에서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원소의 개수가 n개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예, 우리요 14페이지 밑에 여백이 조금 더 남아있지? 맞아요. 필기하고도 여백이 14페이지 밑에 조금 있죠? 자, 거기에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A라는 집합은요, 원소로 1, 2, 3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 한번 한 적 있지? 그럼 선생님이 부분집합 구하려면 항상 어떤 기준으로 구하랬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경우,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모두 몇 개임을 알 수 있다? 몇 개? 8개야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공식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2의 세제곱계야 라고 만들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 3은 어디에서 오는 건데요? 하나, 둘, 셋. 원소의 개수가 3개면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네. 그래서 이제 개념. 다음 페이지에 개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가 공식이에요. 이 n제곱계. 자, 이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이 부분집합 중에서 얘하고 똑같이 생긴 애 하나만 빼버리면 되지. 그러므로 이때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건 공식이야.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선생님 저는 이 n이 어디에서 온지 알아요. 그럼 이제 질문은 뭐가 되겠어? 그럼 도대체 이 미수 2는 어디에서 온 수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미수 2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요 A라는 집합의 뭔지 몰라도